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지난해 말 제3회 대한민국 주거복지 문화대상이 발표되는데요. 이 상은 주거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에 31곳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충북에서도 5곳이 이 상을 받았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인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의 김덕수 이사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가기에 앞서서요. 먼저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주거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에서 시작하여 자활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도내 10개의 자활기업이 힘을 합쳐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2013년 창립총회를 거쳐서 2014년 2월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갖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복지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하게 된 것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기업인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들을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거나 개별 자활기업들이 없는 지역에 주거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주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청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공부방 지원 사업이나 긴급 집수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3회 대한민국 주거복지 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수상이 조합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소감은 좀 쑥스럽긴 한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기에 저희 조합이 이 큰 상을 받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조합원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상으로 인해서 좀이라도 위안받고 그간 열심히 해온 일들의 성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대한민국 주거복지 문화대상 심사는요, 2차에 걸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수상자를 좀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받아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보니까 아름다운 주거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와 기관 그리고 아름다운 주거 문화를 위해 실천한 시민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 조합들은 지역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네. 본인들이 희생하면서 그간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점, 청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센터의 이제 주거복지 성장을 위해서 안착하고 성과를 많이 낸 점,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의 사용원 사업들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충북개발공사나 수자원공사, 지역 난방공사 등의 자원들을 연계해서 또 다른 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하는데 힘써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심사에서는 2차례에 걸친 서류 심사와 또 현장 실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장 실사 같은 곳은 좀 어떤 곳을 둘러보시고 나서 선정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간에 저희가 이제 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일했던 곳들을 이제 현장에서 답사해서 그 대상자분들의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그 조사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되게 만족도가 높았고요. 작게나마 이제 뭐 적은 예산으로 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서 저희 조합원들이 또 희생하면서 그 값어치보다 더 큰 값어치를 내는데 힘써서 그런 점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럼 여기서 이제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충북 지역 자활 기업이 모여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활 기업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기간에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16년 됐는데 자활센터 실무자로 있다가 자활기업 대표로 넘어와서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광역 단위로 좀 뭉쳐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건데, 그것도 이제 일반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저희 자활기업들이 각자 지역에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공헌하자 해서 영리를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더 이제 주거복지 발전하는데 힘쓰자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로 힘을 보태자는 의미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 셈인데요. 충북 주거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뭐 100% 다 이제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인데 LH 수선이주급여 사업, 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뭐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전담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외계층에게 보다 나은 주거 생활을 위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이제 전환하기 전에 이제 각자 11개의 시군에 있던 자활기업들이 뭉친 건데,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사회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로 이제 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 받기 위해서 이제 TF팀을 조직해서 이제 사업계획 쓰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TF팀 5명이 일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새벽까지 이제 사업계획서 지역 조사하고 뭐 이런 등등등의 작업을 할 때, 그때 생각하면 초창기 때 그거 할 때가 제일 저희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생각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굳은 의지와 또 선한 영향력이 지금의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입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저희 정관을 보면 이제 뭐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인데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의 제도, 뭐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홍보, 또 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 7대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은 조합원으로 이제 생산자 조합이나 후원자 조합원으로 가입은 되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자활기업 저희가 출신들이라 지금 현재는 이제 자활기업 출신들만 조합원으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체가 아닌 개인이라도 교육을 받고 나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개인은 이제 후원자 조합원으로 네.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조합으로 네, 조합원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이 네,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시대에 맞게끔 이제 기술 교육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목공이나 창호, 뭐 단열, 공사, 뭐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능 교육을 이제 저희 이제 별도 교육장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개인 1대1로 교육시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을 위한 이제 전 조합원들 자격증 하나씩 취득하는 그런 교육들, 그리고 이제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제 숙소 제주도에 공가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네. 힘들다 하면 이제 거기 가서 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네, 계신데 그렇다면 혹시 조합원으로서 좀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혜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조합원 전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뭐 동계수련회, 워크샵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데들은 조합원들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교육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도 다 시켜드리고 이런 자격증 취득 교육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앞서서 이제 비영리 조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조합원 분들의 생계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조직 활동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리 활동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사회협동조합을 각자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11개 시군에 있는 조합원들 저희 조합원들이 다 이제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지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 조합에 대한 일반 그 조합원들 회비와 조합에서 별도로 이제 그 수익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주거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덕수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만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어떤 활동들 해오고 계실까요?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되던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네. 이제는 비영리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다 좀 뭔가 큰 공헌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좀 추진하자 해서 2017년부터 3년 동안은 충북교육청하고 이제 MOU를 맺고 아동 청소년들 네. 공부방 만들어주는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충북사회복지센터하고 또 다시 협약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 만들어주는 사업들을
3년 동안 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공헌 활동에 속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려면 살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이 머물 곳 같은 것도 따로 좀 주거 마련을 해주시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제 주거가 좀 되게 문제가 많은 집은 일단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모텔이나 이런 데다 장기로 거주하게 하시고 난 뒤에 한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해서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입주시키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을 수리한 이후에 어떻게 유지 보수 같은 거는 계속해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해주시나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주시나요? 뭐 조합도 그렇지만 11개 시군인데 저희 조합원들이 다 그간 10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동네 누구네 집에 뭐 밥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주거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다 전화가 와서 사후 관리는 평생 저희가 하고 있어요. 평생 네, 저희가 해드립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는 네. 평생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에 이 집수리 과정은 어떻게 좀 찾아가시게 되나요? 집수리 과정은 이제 저희가 임의대로 이제 선정하지는 않고요. 지자체를 통해서 취약계층들을 지자체에서 요청이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가구 방문해서 실사해서 이 집엔 진짜 뭐가 필요하겠다. 이걸 뭘 수리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가구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대상자 추천은 이제 지자체나 읍면 그 지역 사회복지 단체들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년에 한 몇 가구 정도 집수리를 좀 진행하시는 거죠? 사회공헌 사업으로만 네.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한 30가구 정도 저희가 30가구. 네, 네. 그 가구들 가운데서 좀 기억에 남는 가구가 있다면 혹시 에피소드나 이런 인상 깊은 순간이 있으실까요? 뭐 그런 사례는 되게 많은데요. 네.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문턱이 높고 막 이래서 낙상하시고 다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문턱 제거하고 뭐 경사로도 만들어주고 해서 어르신이 편하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있고 아동 청소년들은 또 화장실이 없어서 그 바깥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밤마다 이제 후라시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안에다가 이제 입식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했을 때 그 아동들이 되게 감사하다고 할 때 네.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신 이후에 처음 받는 가정 기억이 나세요? 조성 가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아동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 작은 방 한 칸에서 좀 아동이었는데 여자애였는데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좀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공간 분리를 좀 해주자 해서 방 한 칸을 더 만들고 입식복을 재래식 주방으로 이제 만들고 하는 사업들을 한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조합원들의 무료 봉사로 집수리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집수리 비용이나 재원 마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충당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재원은 저희가 이제 그 수익이 남는 부분을 항상 조금씩 적립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그 사회공헌 기금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게 모자랄 때는 공기업들과 연계해서 같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네, 이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뭐 조합원들의 활동이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사회공헌 활동에 다른 단체들과의 좀 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을까요? 협업하는 단체들은 이제 공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뭐 충북개발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뭐 가스안전공사 이제 공기업들하고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하고 사원 연계하고 뭐 사업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조합원 분이 아니라도 지역사회에서의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분들은 이제 그 혜택이 있어서 그렇게 수리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되게 많거든요. 복지 사각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사업비나 뭐 자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긴급 집수리 사업비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 놓은 사업비도 있고, 그런 사업비랑 지역에 있는 이제 공기업이랑 복지단체들과 연계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네트워크도 조성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잘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서 그런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트워크 조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고민 또는 현안이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안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초창기부터 제가 이제 3대째 연임해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네. 해마다 이제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이제 서로 조합원들 간에 이제 소통이 좀 안 될 때, 그럴 때 힘들고 한데, 그것도 이제 항상 그 주기별로 3년에 한 번씩 이제 저희 조합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장기 비전을 세우고 해서 네. 앞으로는 저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서울에서 하고 있는 뭐 사회주택, 청년주택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소통이 안 될 때 좀 힘드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럴 때 좀 어떻게 풀어가세요? 저희 이제 조합이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 이제 저희 같은 단체들도 많고 한데, 저희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안건이 없고 안건이 없고 뭐 회의 내용 할 게 없어도 저희가 이제 매달 뭐 둘째 주 금요일 네. 회의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만남으로 해서 이제 소통도 해결하고 그 만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만나면서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고 예. 그렇게 화합을 다져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협동조합을 운영해 오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라면 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협동조합 7대 원칙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항상 투명하고 뭐 조합원들과 소통 자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조합이 제일 그래도 잘 성장해서 이렇게 상도 받게 된 계기는 제가 볼 때는 조합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해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지금 한 것처럼 뭐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발전을 위해서 크게 항상 노력하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조합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주택, 뭐 리모델링, 그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합원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우연치 않게 이제 큰 주거복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그간의 지역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되게 열심히 주거복지 사업을 해서 이 상을 받은 것 같고, 다들 지금처럼 열심히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역에서 주거복지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썼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충북도민 여러분도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덕수 이사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 잘 되려면 말 그대로 조합의 단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주거 취약계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단합된 힘으로 앞으로도 멋진 활동 펼쳐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